지금 2030 세대는 집을 안 산다는데 유독 이곳은 늘고 있다. 과연 어딜까? 연결적 비면 커지는데 2030 아파트 매수 비중 이곳 더 늘었다. 아무래도 지금 기존에 보고 있던 아파트 가격이 그 10억을 받는데 7억 막 이러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지금의 호재는 하나밖에 없어요. 호재 뭐 있죠? 많이 떨어진 게 호재죠. 많이 오른 게 호재가 아니에요. 많이 떨어진 호재밖에 없는데 많이 떨어진 거에 반응을 한다. 왜냐하면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1, 2년 전에 집이 엄청 오르는 걸 봤잖아요. 그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잠깐 그래서 마음이 편했는데 떨어진다 그러니까 너무 떨어지니까 어머? 10억을 받는데 7억이야? 이러니까 이제 마음이 떨리는 거죠. 아, 사야 되나? 특례보금자리도 해준다는데 사야 되나? 요즘 시장 분위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만약에 10억까지 안 오르고 8억이었는데 7억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그거 봐, 연끌하면 안 된다니까 이러고 있었겠죠. 근데 10억까지 올랐다가 7억으로 떨어지니까 이게 와, 이 높았던 가격을 내가 알고 있던 시세 루이비통이 3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지금 200만 원까지 떨어졌대요 여러분. 그러면 얼른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야죠. 연끌해서 사야죠. 루이비통이 300만 원 하다가 200만 원으로 떨어지면 사야죠. 근데 210만 원 하다가 10만 원 깎아줬어요. 그러면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이런 거다라는 거. 지금 분위기는 이런 거다. 지금의 호재는 많이 떨어진 거다. 그러면 앞으로 더 떨어질까요? 아니면 반등할까요?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요즘에 사람들이 잘 안 하던데 좀 이렇게 올해는 힘들 거다 이런 이야기 말고 2, 3년 뒤를 이야기해 주라고. 2, 3년 뒤를. 그래야지 우리가 움직일 거 아니야. 집 한 번 사면 최소 2년인데 뭐 6개월 뒤에 이야기해 주고 연말 이야기하고 이러지 말고 집을 사면 2년, 3년 뒤에까지 전망을 해주란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없어. 요즘에 안 보여.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어. 하락하신다는 분들은 10년 동안 하락할 거다. 7년 동안 하락할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던데 그거는 좀 오바 같고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게까지는 5년, 10년 동안 안 오를 것 같지는 않고요. 왜 그런 얘기 하겠어요? 2008년에 떨어지고 2009년 올랐다가 2013년까지 4년 떨어졌으니까 지금 2022년이 23년이니까 4 더하면 2027년? 뭐 이렇게 얘기해야지 대충 맞는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세상은 항상 변하니까 과거에 너무 집착하면 안 돼. 물론 과거를 기준으로 새 미래를 바라보는 거는 맞는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릴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때랑 지금이랑 세상이 뭐가 바뀌었는지를 고민을 하고 미래를 바라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게 중요합니다. 저도 뭐 세상을 다 맞춘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떨어질 줄은 잘 몰랐기 때문에 저도 요즘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반성해야죠. 반성해야죠. 서울 아파트값 5주째 주춤, 거래 가뭄도 풀릴 기미. 이러니까 또 사고 싶네. 생각했던 사람들 사고 싶네. 물론 맞아요. 금매들은 많이 빠졌습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팩트. 그리고 설 이후에 문의도 많았고 거래도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그거는 팩트예요. 팩트.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한 2주 정도 지나면 설 이후에 거래됐던 거래들이 실거래로 계속 찍힐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보고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실거래가 만약에 예를 들어 5억이 최저 거래했는데 실거래가 5억 7천이 찍혔다고 해봐요. 그러면 매수자분들은 5억을 보고 오는데 실거래를 5억 7천 됐다고 올리면 매수자들이 안 와요. 부동산들은 안 그래도 지금 거래가 너무 안 됐고 제가 어떤 소장님은 저한테 1년 동안 거래 한 건도 못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쨌든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매수자가 와야지 매수자 우위이기 때문에 매수자를 모셔야 되잖아요. 매도자들은 가만히 앉아있어도 물건 내놓으니까 매수자님들을 모셔야 되는데 매수자들은 실거래 최저가를 보고 오시니까 근데 이제 실거래 최저가보다 5천, 6천 오른 가격을 실거래 신고해버리면 그분들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와도 거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5억 보고 왔는데 5억 7천이라니까. 그러면 이제 5억 7천 실거래 찍어버리면 집주인들은 물건을 줄이고 호가를 6억 받을래요. 제가 6억 5천에 사갖고 6억은 받아야 되겠어요. 저도 5천만 원 손해보고 파는 거예요. 더 깎지 마세요 소장님. 짜증나요.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서로 거래가 안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거래를 찬찬히 올리시는 것 같아요. 찬찬히. 한 달 내니까 바로 실거래할 이유는 없고 한 달 뒤에 최대한 미루다가 하자. 이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있는 것 같으니까 한 1, 2주 정도 지나 보면은 설 이후에 거래된 것들이 실거래가 많이 찍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 보면 이제 조금 보이겠죠.
서울 아파트가 5주째 주춤은 뭐냐면 떨어지는 폭이 이만큼 떨어지다가 떨어지는 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오르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오르고 있다는 게 아니고 일부 단지에서 최저가보다 오른 거래들이 있으나 지수라는 거는 전체를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단지에서 가격이 조금 반등했다고 해서 지수가 올라가는 것으로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수랑 시장이랑 항상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싶으면 이런 것들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임장 많이 다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부동산에 전화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세입자가 없다. 입주장 닥친 강남 전세값 끝물을 추락. 더 이렇게 써줘야지 클릭하지. 이게 강남이라고 하니까 모수가 더 커지잖아. 사실은 이제 개포동에 개포 주공아파트 재건축한 단지들이 속속 이제 입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입주가 터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전입 의무가 없어졌다는 거죠. 중도금 대출 받으신 분들도 전입 의무가 없어요. 옛날에는 전입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분양받고 하면은 무조건 대출 받으면 본인이 입주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전입 의무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굳이 내가 거기에 들어가 살 필요는 없으니까 재겠죠. 내가 들어가는 게 나은가? 전세 넣는 게 나은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전입 의무가 있을 때보다는 전세로 놔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전세 매물이 많이 풀리면서 그 인근 단지의 전세 가격이 하락을 하고 하면서 강남발 전세 대란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일리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유심히 봐야 되겠다. 전세가 빠진다는 것은 하락장에서는 매매가 상승에 발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예, 그런 거죠. 물론 이건 이제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는 헬리오 들어갈 때도 그랬으니까 여기도 그럴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한번 깊이 있게 분석을 해봐야 돼요. 예. 그래서 입주하는 기간 동안 강남구의 전세 하락률은 전체 서울의 전세 하락률보다 밑으로 얼마나 빠졌는지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죠. 그지 끝물을 추락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너무 이렇게 선동적이고 어그로 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서울 대비해서 그 모 시장이 되는 거 있잖아요. 강남의 모 시장은 서울 시장인데 서울 시장 평균 대비해서 전세가 얼마나 빠졌는지를 보고 그리고 비교해서 이야기한다면 나는 좋은 기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기사를 연구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긴 한데 그런 기사들은 많이 보지를 못했네요. 어쨌든 신문은 여러분들이 클릭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신문사로 광고 수입이 들어가고 광고 수입이 많이 들어오면 광고 수입을 많이 낸 기사들을 쓴 기자는 우수사원이 되는 거죠. 다 어차피 회사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망고쌤은 여러분과 가족들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